아내와 처제는 쌍둥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종종 헷갈렸다. 얼굴은 물론이고 말을 시작할 때의 숨 고르는 습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심지어 스쳐 지나갈 때 남는 향기까지도 똑같았다. 결혼식 날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거울을 보고 있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돌아서며 웃었다. 형부 헷갈리시죠? 그게 처제 수연이었다. 아내 수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미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그 후로도 실수는 계속됐다. 여보. 무심코 부르면 가끔은 처제가 돌아보곤 했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공원을 걷다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뒤에서 보면 정말 구분이 안 됐다. 같은 키, 같은 체형, 같은 머리 스타일. 그럴 때마다 모두가 웃었고 나는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 미안해. 또 헷갈렸네. 형부, 이제 몇 년째인데 아직도요? 수연이는 장난스럽게 따졌지만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수진이는 옆에서 당신, 눈 좀 제대로 떠하고 놀렸다. 실수는 늘 그렇게 사소했고 그저 쌍둥이니까 가능한 해프닝 정도로 흘러갔다. 수연이는 결혼 후 3년 뒤 미국 LA로 유학을 갔다. 석사 과정을 밟는다고 했다. 우리는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언니, 형부 잘 지내요. 자주 연락할게요. 너도 건강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수진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헤어지는 게 유난히 힘들어 보였다. 그 후로 수연이는 미국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다. 바쁘다고 했다. 학교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삶이 바빴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 수진이와 나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니 둘만의 살도 나쁘지 않았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당신 내일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또,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그래도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데.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진이가 없었다. 화장실에 있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119를 불렀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수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3일 뒤 수진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을 정리할 여유도 없었다. 장례식에 수연이가 왔다. 10년 만이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똑같은 얼굴이 관 속에 누워있고 똑같은 얼굴이 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할 걸.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장례를 치르고 수연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형부 힘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안에는 여전히 아내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옷장에는 수진이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부엌에는 수진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다. 치우면 정말로 떠난 것 같았다. 나는 그 공기 속에서 혼자 늙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났어? 하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저녁에 퇴근하면 다녀왔어 하고 말했다. 역시 대답은 없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다. 야, 나와. 술이나 한잔하자. 아니, 괜찮아. 나 집에 있을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와. 몇 번 나갔지만 소용없었다. 술을 마셔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집에 돌아오면 똑같았다. 텅 빈 집, 돌아오지 않는 사람. 시간이 흘러도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조용해질 뿐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좀 괜찮아졌냐고 물었다. 나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것 뿐이었다. 아픈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미국 LA에 살던 처제였다. 형부 잠깐 한국에 다녀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다. 그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수진이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았다. 그래 와. 언제 오는데? 다음 주쯤요. 일주일 정도 있다 갈게요. 그래. 공항에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연이를 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장례식 이후로 연락은 가끔 했지만 만난 적은 없었다. 며칠 뒤 공항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순간 멈춰섰다.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걸음걸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까지 수진이와 똑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형부. 수연이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까이서 보니 달랐다. 얼굴은 똑같았지만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오랜 타국 생활이 만든 단단함과 말하지 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의 눈빛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슬펐다. 짐 이거 다야? 네, 일주일 있다 갈 거라 별로 안 챙겨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다.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아. 식사는 잘하시고 계세요? 응. 대충. 형부. 응. 많이 외로우셨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수연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수진이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고 수진이가 좋아하던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언니가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아내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았다. 너무 아팠다. 수연이도 나도. 대신 일상의 작은 것들을 나눴다. 커피 마실래? 네, 좋아요. LA는 어때? 살만해? 날씨는 좋아요. 햇살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외로워요. 혼자 사니? 네. 결혼은 안 했어요. 왜?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커피를 마시고 LA의 햇살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국의 계절을 설명해 주었다. 요즘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 주말에 나가볼까? 좋아요. 언니랑 자주 가던 곳 있죠? 거기 가요. 북한산? 네. 주말에 우리는 북한산에 올랐다. 수진이와 자주 가던 코스였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형부, 언니랑 여기 자주 왔죠? 응. 거의 매주 왔어. 그 사람이 등산을 좋아했거든. 저도 알아요. 언니가 전화할 때마다 등산 이야기했어요. 형부랑 등산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구나.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다. 수연이가 직접 싸온 김밥이었다. 맛있네. 언니 레시피예요.
언니가 예전에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맛이 똑같구나. 웃음이 늘었고 침묵도 편안해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이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라고 했다. 나는 그래, 천천히 쉬다 가라고 대답했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했다. 수연이가 요리를 했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형부, 사실 나도 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럴 거야. 쌍둥이잖아. 네. 쌍둥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언니가 없으니까 제 반쪽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힘들었겠다. 근데요, 형부. 응? 형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나도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죄책감과 위로, 그리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수연이를 보면 수진이가 생각났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수연이는 수연이었다. 수진이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형부도 그런가요? 뭐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은 덜 외로우신가요? 그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있으니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미안해. 내가 내 동생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많은 밤이 필요했다. 아내의 그림자를 넘어서기까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까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수연이가 말했다. 형부, 저 미국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벌써 2달이나 있었잖아. 근데 가기 싫어요. 왜? 여기가 편해요. 형부랑 있으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수연이로 보였다. 나도 내가 있으면 좋아. 형부. 하지만 내 인생이 있잖아. 미국에서 일도 하고. 그만둘까 봐요. 뭐? 미국 생활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올까 해요. 수연아. 저 알아요. 이게 이상한 거. 언니 남편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이상한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오래 혼자였어요. 10년 넘게 미국에서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형부 옆에 있으니까 처음으로 집에 온 느낌이에요. 수연아, 형부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너를 보면 내 언니가 생각나. 똑같은 얼굴이니까. 근데 동시에 너는 내 언니가 아니야. 너는 수연이야. 네. 처음에는 헷갈렸어. 너를 보면서 내 언니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너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뭘요? 너는 내 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수연이야.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은 수연이인 너야.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형부. 하지만 수연아, 이건 쉽지 않아.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고 우리도 죄책감을 느낄 거야. 내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을 거야. 저도 알아요. 매일 밤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천히 가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다. 수연이가 말했다. 형부, 손 잡아도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떨리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도는 익숙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전혀 달랐다. 수진이의 손도 이렇게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은 수진이의 손이 아니었다. 수연이의 손이었다. 형부, 저 한국에 돌아올게요. 그래. 돌아와. 언니 화내실까요? 아니. 내 언니는 이해할 거야.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다는 거. 서로 기대고 싶었다는 거. 고마워요, 형부. 나도 고마워.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사랑은 과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남은 시간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수진이는 내 인생의 한 계절이었다. 따뜻한 봄이었고 뜨거운 여름이었다. 그 계절은 끝났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계절. 하지만 인생은 한 계절로 끝나지 않는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온다. 수연이는 이제는 그녀는 다음 계절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다. 가끔 수진이의 사진을 보면 미안해하고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수진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는 것을. 나와 수연이 모두 너무 외로웠다는 것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석 달 뒤 수연이는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 않았다. 수연이는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천천히 가기로 했다. 급하게 결혼하거나 동거하거나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갔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형부가 처제랑 사귄대. 쌍둥이 동생이랑. 좀 이상한 거 아냐? 그래도 둘 다 외로웠잖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다. 형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안 써.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수연이에게 청혼했다. 북한산 정상이었다. 수진이와 자주 오던 곳. 수연아. 네. 나랑 결혼해 줄래?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네. 결혼할게요, 형부. 이제 형부 말고 이름으로 불러. 민수 씨. 그래.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식장에는 수진이의 사진도 함께 놓았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동생 잘 지킬게.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피로연 자리에서 친구가 물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수연이를 보면 수진이 생각 안 나? 나. 많이 나.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 그게 이상하게도 말이야. 뭐가? 수연이를 보면 수진이가 생각나는데 동시에 수연이는 수연이더라고.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지금은 확실히 구분이 돼. 어떻게? 눈빛? 말투? 잘 모르겠어. 그냥 느껴져. 이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라 수연이구나. 그래도 얼굴은 똑같잖아. 응. 얼굴은 똑같아. 근데 사람은 얼굴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더라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내가 행복하면 됐지. 수진이도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결혼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수진이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추억이 너무 많았다. 수연이도 부담스러워했다. 새로 시작하자. 우리만의 집에서. 그래요.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다. 민수 씨, 여기 소파 놓으면 어때요? 좋아. 내가 좋으면 돼. 저기 화분도 놓고.
그래. 우리는 조금씩 우리만의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다. 수진이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지만 수연이는 라떼를 좋아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중요했다. 수연이는 수진이가 아니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수진이는 한식을 잘했지만 수연이는 양식을 잘했다. LA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파스타, 스테이크를 잘 만들었다. 와, 맛있다. 그죠? 제 특기예요. 수진이는 이거 못 만들었는데. 언니는 한식이 특기였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수진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 피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우리 삶의 일부였으니까. 가끔 수진이 묘소에 함께 갔다. 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가 묘비 앞에서 말했다. 민수 씨가 저 잘 챙겨줘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수연이랑 행복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돌아오는 길 수연이가 말했다. 민수 씨, 저 가끔 생각해요. 언니가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오후 711언니가 하늘에서 내 동생이랑 내 남편 둘 다 외로워하네. 둘이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요. 2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수연이가 말했다. 민수 씨, 저 아기 생긴 것 같아요. 뭐? 병원 가봐야 하는데 증상이 그래요.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가 말했다. 언니가 준 선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 이름 뭐로 지을까요? 딸이면 수진이. 네. 내 언니 이름. 수진이.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니 이름은 언니 거예요.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이름이 있어야 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해 겨울 딸이 태어났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아라고 지었다. 집지 아이야. 땅에 뿌리 내린 아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지아야. 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수진이와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수연이가 왔다. 수진이와 똑같은 얼굴로,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진이를 잊은 건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난다. 거실에 걸린 사진을 볼 때, 북한산에 갈 때, 된장찌개를 먹을 때.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다. 그저 그때는 좋았지 하고 추억할 뿐이다. 아내는 내 인생의 한 계절이었다. 그 계절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다. 수연이와 함께하는 이 계절은 이전 계절과는 다르다. 더 좋다거나 더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사람은 여러 계절을 지나며 산다. 어떤 계절은 짧고 어떤 계절은 길다. 어떤 계절은 따뜻하고 어떤 계절은 춥다. 하지만 모든 계절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이제 안다. 한 계절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음 계절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절을 맞이하는 것도 삶이라는 것을.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수연이는 아기를 재우고 내 옆에 앉았다. 민수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계절 사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